여기랑은 볼로 선택을 하고요. 볼로 마무리를 하고, 여기랑 여기서 여기까지는 바닥 때문에 그냥 17회 21회 1할이나 21회 1할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회 1할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삭을 한번 가볼게요. 깊으니까 여기까지는, 자, 가공 경로에서 워터라인, 작은 화살표 워터라인 걸어주시고요. 자, 가공여율을 한 번은 줄 거예요. 0.1 정도 동일하게 줄 거고요. 바닥여율랑. 경로 제어에서 크게 잡을 거니까 그냥 사각 바운딩으로 잡고, 옵셋을 여기도, 왜냐면 링크가 뒤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크게 주셔야 돼요. 왜냐면 링크가 바운더리에 걸리면 계속 뜬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여유있게 한 50mm 정도 주고, 공구 반경 빼고요. 50mm 정도 주고, 혹시 링크를 더 걸어야 되니까 한 100, 여유있게 줄게요. 100mm 정도 줄게. 100mm 정도 줄게. 자, 그 다음에 공구에서 세공구 생성 17회 21회 1할 불밀 초경 바디죠. 팁 교환형 21회 1할이나 2할로 하죠. 2할로 크게 하죠. 한 3할로 하고, 볼로이즈 앤드밀로 이송속도 뭐 한 지금 스틸이면 3500에서 3500에 한 2000에 4800이나 6000 정도, 5000까지 줄게요. 50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스틸이다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파라메타 스텝다운은 우선은 중삭이니까 1mm씩 한번 밀을 거고요. 평면을 포함해서 한번 체크를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근데 평면이 안 들 거예요. 스텝 샬로우, 자, 최고 높이 0도부터 전 구간을 내는데, 여기서부터 Z, 여기서부터 Z 여기까지 에 2mm 더 내려가야 되니까 한, 지금 7이니까 한 89까지 내려갈게요. 89. 3할이죠. 89가 아니라 89.5까지 내려갈게요. 더 내려가야 되는데. 하고, 링크 파라메타 10mm부터 동일하고 반복 매크로 쓸 거니까요. 진입 뽑기 같게 할 거고, 동일하게 할 거고, 수평으로 할 거고, 5도 정도 줄 거고요. 5도 주고, 반경만큼은 넣어 줄 거예요. 우리가 21이니까 21 나누기 2 정도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직선으로 들어갈 거고, 드는 높이, 진입 뽑기, 열린 닫힌일 때 링크를 무조건 집어넣겠다, 추가를 하겠다, 이 옵션을 체크를 해준다고 했어요. 무조건 넣겠다. 그럼 헬리컬로 1mm씩 절삭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처음이자 마지막은 필요 없고, 원어 고르기도 다 됐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툴패스가, 아이고 안 넣었네. 확인 한번 누르고요. 자, 파라메타에서 빼먹었네요. 도형을 빼먹었어. 모델 도형에서 모델을 다 체크를 해주세요. 요거를 다 잡아주세요. 하고, 홀더를 넣을 것 같으면 넣고, 안 넣, 우선 무시하고 갈게요. 확인 한번 눌러줄게요. 중삭을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제품이 너무 크네요.
얘는 아이고 왜 위에가 나왔지? 반대로 넣었나봐요. 제가 링크를 다시 걸어야 되는데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메타에서 다시요. Z를 잘못 잡았나봐. 스텝 쉘로우 마이너스인데 잘못 넣었어요. 위로 올렸잖아. 마이너스 39.5. 180도 그냥 원 지금 반경 나오는데 원을 완전히 그리게 헬리컬을 그리고 싶으면 링크에서 스텝쉘 그 링크에 가서 여기를 180도로 바꿔주세요. 180도 원. 이거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계산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뒤쪽에서 원을 그리면서 Z가 내려갈 거예요. 시작 위치는 점을 찍으면 되고, 정삭에서는 스텝 샬로우에서 절삭을 추가해서 17의 1할로 R까지 마무리를 쭈루룩 할 수 있게끔 책 추가를 할 겁니다. 풀패스 추가를 해서 공차를 추가해서 나오게끔 할 거고요. 중삭이니까 0.1 남기고 링크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80도의 원을 그리면서 5도 간격으로 넣었으니까 이게 계속 Z가 내려가면서 헬리컬 그리면서 진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주셔야 나중에 제품의 문제가 만약에 좁은 구간에 진입이 안 됐을 경우에도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링크를 치고 있습니다. 했고, 자, 여기까지 시뮬레이션을 보면 바닥은 어차피 위에는 0.1 지금 윗면만 남았죠. 위는 이제 볼로 하게요. (1mm씩) 쳤으니까 계단이 좀 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중삭 0.1 정도 남겨놓고 계속 밀어주죠. 이렇게 해서 제품을 그래서 링크를 걸어줘서 등고선을 중삭을 한번 밀었고요. 윗면은 등고선을 한번 밀고 라스터를 갈 거예요. 그리고 라스터에 대한 설명은 이따 투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모델링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소재를 또 뺄게요. 계속 시뮬레이션을 중간부터 봐야 되니까 여기서 공작물 모델 3번을 기준으로 얘를 빼겠다. 공작물 비교는 그냥 V 눌러볼게요. 해도 되고, 아 모델을 선택 안했네. 다시요. 모델을 한번 찍어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한 거를 빼면 여기가 중삭인데 여기만 색깔이 변했겠죠? 0.1이 다 남은 상태가 되겠죠. 위에는 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운더리 경계를 여기는 이제 영역밀로 평면을 잡을 거고, 바운더리 경계를 요거를 사용을 해서 옵셋을 옆으로 조금 더 빼고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저 따라서
우선 바운더리가 하나 필요하니까 우선 지금 모델링이 좀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놔두고, 자, 요 바운더리를 하나 뺄 거예요. 이 엣지를 빼기에는 지금 커브로 엣지 루프로 여기를 잡아도 되고요. 루프로 여기를 잡아도 되고 모델링으로 잡아도 되고, 내가 좀 커브가 있는 게 편하다라고 하면 레벨 9번에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와이어 프레임의 한쪽 전체 끝단 누르고 2D가 돼 있는 상태에서 평면을 올려야 되니까 2D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요 면을 찍을게요. 그리고 V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평면에 이렇게 한번 올라왔겠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0.1 남았고 여기도 0.1 지금 같이 0.1 정도 남게 됐고, 여기는 좀 알이 좀 작은가 봐요. 알이 작으니까 잔상을 이따 넣어보도록 하고, 이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Alt T를 눌러 숨기고요. 이거 얼마길래 안 나왔죠? 9R이네. 17의 1R로 했어야 되네. 9R 18파이네요. 17의 1R이나 뭐 이런 걸로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17의 1R로 했어야 되는데 잔삭을 이따가 넣어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부러 안 나온 거야 뭐 잔삭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됐고요. 우리가 이제 잔삭도 한번 넣어볼까요? 잔삭도 우리가 이제 황삭을 치고 0.1 여유를 주고 반경값을 넣었으니까 안으로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위에까지 한번 내보고 잔삭을 밑에 다시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위에 이 바운더리를 가지고 등구선과 레스터를 툴패스를 낼 거예요. 여기는 위는 볼로. 자, 가공 경로 워터라인 모델을 다 잡아주시고요. 0.1, 0.1 동일하게 나눠주시고, 경로 제어에서 여기서 안함으로 하고 윤곽 체인을 이렇게 놓고 요거를 걸어주셔도 되고요. 방향은 상관없어요. 요거를 걸어주셔도 되고, 이제 내가 이 바운더리가 필요 없이 좀 적응이 됐다라고 하면 빼고 여기 모델링에서 루프로 요 엣지 루프를 잡아도 돼요. 커버가 꼭 필요하면, 왜냐면 이제 얘를 단독적으로 옵셋을 할 경우가 생겨요. 이따가 이제 우리가 흔하게 쓸 수 있는 이 모델링 전체에서 R만 잡아본다든가 이럴 때 이제 3D 뭐였더라? R만 잡아본다든가 할 때 바운더리를 좀 2D가 편집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도 사용을 할 거고, 자, 그래서 루프를 놓던지 아니면 와이어 프레임에서 그냥 요걸 잡으시면 돼요. 요걸 잡아주시면 돼요. 외측 기준으로 이번에는 내가 보랜드밀이 들어갈 건데, 여기는 뭐 평면은 여기를 왔다 갔다 자를 건지, 여기는 그냥 17의 1R이나 평면 툴패스로 낼 건지,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낼 것 같으면 뭐 여기서 이것보다 조금만 더 넘어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공구 중심을 기준으로, 외측을 기준으로 조금 넘어가는데 한 1mm 정도, 한 1.5mm 정도만 옆으로, 한 2mm 여유 있게 그래, 2mm 정도 안으로 간다. 근데 공구 반경을 포함하지 않고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얘가 위에서 봤을 때 이 아래서 2mm 정도 옵셋이 된 거죠. 2mm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공구에서 보랜드밀 하나 선택을 할게요. 세공구 생성 보랜드밀 12에 12파이 볼, 2800에 3200까지 가. 3200에 2000에 7000만 주겠습니다. 12파이 보랜드밀 틸이에요. 끝내기. 네. 자, 홀더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우선 넘어갈게요. 자,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 하향을 하고
중삭이니까 1.2mm나 한 1.5 정도 먹을게요. 1.5 정도씩 등보선을 매릴 거다. 자, 얘 코너 라운딩은 직각 부위에 반경 R을 넣는 건 자동으로 이제 공구 지름에 따라 왔다 갔다 할 거고요. 평면에 만났을 때 한번 당연히 찍어줘야 되고요. 중삭에서는 쉘로우로 추가를 하지 않아요. 추가를 하지도 않고 전 구간을 다 툴패스를 나오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한계 인식을 눌러서 제일 높은데 1mm. 왜냐면은 가공료율을 0.1을 줬기 때문에 0인면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0에다가 0.1을 플러스 해야 되니까 위로 올려주시고, 한계 인식으로 Z값은 2면까지만 툴패스를 낸다고 해도 되고, 어차피 바운더리가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더 큰 값을 넣어도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바운더리가 이제 여기가 경계라고 했으니까 2mm 옵셋이 됐기 때문에 이 면들이 막고 있으니까 밑으로는 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내가 Z값을 아무리 많이 낸다고 해도 바운더리가 막고 있으니까. 정삭 파라메타 동일해요.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180도에 반경값 넣고 램프와 5도나 3도 정도 줘주시고 5도나 3도 넣고 그냥 그대로 계속 링크를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 기본으로 항상 잡아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등고선이라 바운더리 링크가 지금 링크가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등고선에서 링크를 계속 들어가게 되면 좀 크게 잡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링크가 바운더리에 걸려 계속 점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안전 높이로. 근데 그거는 Z로 잡고 있으니까 여기를 경로 제어해서 좀 크게 잡을게요. 여기 안 되겠네요. 한 30mm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Z가 잡고 있으니까.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여긴 등고선으로 들어갈 거예요. 위 내려올 거예요. 플러스 0.1 한번 쳐줘야 여기 안 하는데 여기 R을 한번 또 건들겠네. Z를 지금 여기가 툴패스가 나오는 이론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적응이 되는 게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0.1을 여유를 남겼어요. 그러면 Z가 지금 여기가 지금 0.2 여기가 툴패스가 나오는 이유는 뭐죠? 가공 여유가 0.0이면 0인데 Z를 여기로 잡았으면 안 나올 거예요. 그죠? 내가 이 툴패스가 지금 여기는 링크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바운더리의 개념이 모든 캠이 다 똑같아요. 바운더리의 개념이 자 스텝 쉘로우에서 가공 여유를 도형에서 0.1, 0.1을 줬죠. 그럼 내는 이 깊이를 내가 스텝 쉘로우에서 Z값을 41.748 얼마를 찍었으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상이 옵셋이 된 0.1이 플러스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운더리가 넘어가니까 당연히 이거보다 더 플러스 0.1을 치지 않는 이상은 한 번 더 외곽을 한 번 더 지나가게 돼요. 계산상으로는. 그래서 내가 여기를 그냥 플러스 0.1이라고 한번 넣어주면 끝에 가서 넣어주면 0.1이랑 제로니까 안 나올 거야. 근데 모든 캠이 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넣어주던지 가지 말아야 될 거를 넣어주던지 그럼 이제 안 나오죠. 왜냐면 거기보다 0.1 들어 올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링크가 들어가고 들어가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면 모의 강으로 돌아보면 이렇게 1mm씩 절삭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경계가 크니까 여기에다가 프로파일로 라스터로 평면 구간하고 각도가 있는 구간을 제한을 해서 한번 밀어보도록 할게요. 간단해요. 여기서는 내리고
소재를 또 여기서 소재를 작성을 해볼게요. 공작물 모델. 자, 이전에 마지막 거하고 작업 비교는 하지 않을게요. 이거에서 8번을 뺄 거고요. 공작물 비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빼버리도록 할게요. 연산하지 말고 우선 마지막에만 하고 요거를 누르고 확인 한번 눌러줄게요. 네, 공작물이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 갖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요거 레스터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레스터. 자, 작은 화살표에 라스터가 평행 가공이라고 했죠. 평행 가공을 집어넣고 자, 모델에서 누르고요. 다 잡을 거예요. 0.1 동일하게 누를 거고요. 경로 제어, 윤곽 체인 넣을 거고요. 요거 잡을게요. 자, 중심으로 날 끝으로 자, 09 12파이 보랜드밀. 네, 확인. 보랜드밀. 자, 절삭 파라메타 왕복으로 절삭을 할 거다. 스택 간격 1mm씩 절삭을 할 거고 1.2씩 하죠. 1.2씩 절삭을 할 거고 법 가공 정의 0도 방향으로 지금 X축이 0도예요. 0도로 왔다 갔다 절삭을 할 거다. 요거는 이따가 다른 예제를 가지고 한번 나오는 걸 비교를 해 드릴게요. 요거 가지고 이게 생김으로써 그냥 라스터만으로도 끝낼 수가 있기는 해요. 스텝 쉘로우 0도부터 90도 전 구간이 아니라 35도까지만 한 개인씩 위로 1mm 밑으로 굳이 밑에까지 여기까지 찍으면 밑에까지도 잔상이 나올 거예요. 근데 밑에 그냥 한번 찍어보고 이게 이제 밑에 같은 경우에는 등고선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워터라인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우선 여기를 찍을게요. 찍고요. 그리고 절삭 파라메타 잠깐 가공 제어해서 조금만 외측 기준으로 아까로 동일하게 한 2.5mm 옵셋 반경 빼고 반경을 빼면 2.5 반경을 빼야 이제 2.5 전체 옵 이걸 체크를 하면 공구 반경까지 포함해서 8.5가 나오니까 이거 빼고 2.5mm 이거를 2.5mm 간 상태를 하겠다 하고 1mm 1.2mm 간격으로 그 다음에 스텝 쉘로우는 여기서까지 됐고 링크에서 처음에 얘는 수직 방향으로 얘는 거의 링크가 수직 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수직 방향으로 반경이 한 6 정도 되든지 하고 부드럽게 연결 오버랩이 되게끔 부드럽게 연결 넣어주시고 반경값 거리 여기가 0이고 반경값이 한 6 좀만 하죠. 3mm만 하게 1mm나 3mm 어차피 가공료가 많이 남아있진 않을 거예요. 3mm 여기 체크하고 여기를 12 곱하기 100분의 5 정도 0.6 정도 넣어주세요. 하고 확인 누르면 이건 라스터는 금방 나와요. 원으로 변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점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똥 누르면 나와요. 이제 피치를 계산을 해야 되는 스킬롭과 브랜드 이런 건 좀 오래 걸리는데 면방향 이런 건 오래 걸리는데 라스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냥 뚝 하면 나와요. 나오죠? 위에하고 아래하고 이제 이 아래는 자 여기까지 볼까요? 하고 정밀도를 좀 줄일게요. 시간이 하고 플레이 누르면
하면 위에 이제 등고선 친데 그다음에 밑에 평행 가공을 합쳐가지고 되겠죠. 워터라인과 평행 가공을 나눠서 위아래로 완성을 하게 되죠. 위에는 이제 경사니까. 근데 이제 이 정삭 때는 조금 방법을 바꿔서 어차피 R까지는 여기는 평면은 영역밀로 밀어버릴 거고 여기는 워터라인으로 들어가면서 뭐 여기를 마무리를 해도 되니까 다시 한번 나눠가지고 쉘로우를 마무리하고 위에는 아예 빠지게 하고 두 가지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왜냐면 이거보다는 외곽을 돌면서 하는 게 밑에 쪽은 더 깨끗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하도록 한번 넣어볼게요. 왜냐면 이게 바닥에 붙었으니까 일자 이게 평면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이 갔을 텐데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또 공작물 모델을 생성을 해요. 공작물 모델 5번에서 얘를 하면 공작물이 나올 거예요.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상태가 와요. 자, 이제 잔삭을 아까 여기 이제 R이 커가지고 여기가 빨간색이 들어와 있었어요. R이 지금 21파이로 정삭을 했기 때문에 원래 한 17 정도로 해야 나올 것 같아요. 17이나 16이나. 내가 여기를 잔삭을 한번 넣고 정삭을 넣어 볼게요. 정삭은 17에 1할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Alt T 한번 눌러 놓고요. 레벨에서 이거 잠깐 이제 솔리드로 잠깐 치워놓고, 자 잔삭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는 따로 잔삭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모든 공구에 모든 툴패스에 뭐 공작물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공작물, 전 잔삭을 할 거예요. 작은 화살표 워터라인 공작물 기준으로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다 밀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한번 들어갈게요. 워터라인으로 하고, 자, 전체적으로 0.1을 남은 상태로 모델링을 다 잡아 주시고, 자, 경로 제어해서 실루엣 사각 바운더리로 외곽 사각 바운더리를 치고 30mm 옵셋한 상태로 가고, 30이 아니라 60mm 옵셋한 상태로 가고, 공구에서 새 공구 생성 17에 한 2할 할게요. 17에 2할 17에 1할 많이 쓰는데 우선 연산 좀 빨리 하려고 브랜드밀 17에 2할 갈게요. 속성 마무리 2800에 2000에 7000 이상 갈게요. 7500 정도까지 갈게요. (17에 2할) 절삭파람 공작물에 가요. 자, 지금까지 영역 황삭에서 중삭으로 끌어나오는 거는 계속 했어요. 앞에 모델을 기준으로 황장삭을.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삭이잖아요. 이미 내가 21로 0.1을 남기고 전체적으로 다 돌렸잖아요. 그죠? 이미 안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이 서 있어요. 체크를 하고 공구 황삭 공구 기준으로 가셔도 돼요. 이제 왜냐면 다 벗겼으니까. 이미 다 전체적으로 0.1이 남았고 안 나온 알들만 남아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내가 공구 지름을 내가 전에 몇 파이로 했나? 21보다 조금 더 당겨 주시는 게 좋아요. 22에 아까 3할정이었나요? 3할이었나요? 2할이었나요? 3할 정도로 했다.
황사공구 기준으로. 연산이 이제 앞에 오래 걸리니까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 하향을 할 거고 한 방향으로 절삭을 할 거고 최적화할 거고 스텝 다운 다 한 또 1mm씩 절삭을 할 거야. 코너에 0.85R을 집어넣을 거고 평면 만났을 때 한번 칠 거야. 그 다음에 쉘로우에서 0도부터 90도 전 구간을 계산을 할 거고 여기서 포인트 눌러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거고 ER이니까 마이너스 2.5 정도 더 내려갈게요. 맨 오른쪽에 가서 마이너스 2.5 넣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편하게 89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89 하고 링크 갖고 수평으로 5도 주고 반경 6이 아니라 얼마죠 이제? 180도의 원을 그리고 반경이 얼마 나와야 돼요? 180도가 아니라 이제 이번엔 90도만, 왜냐면 풀알로 당길 게 아니라 조금 끊어질 거기 때문에 90도의 원을 그리고 90도의 원을 그리고 반경을 17 나누기 2 정도 넣어주시고 1알만 떨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잔삭이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반경 정도 쳐주고 반복 링크 들어가게 해주고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면 밑에 코너만 잡을 거예요. 코너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그래도 조금 이 고속에 있는 애들은 그래도 다중코어를 전체적으로 연산을 하기는 해요. 다 써요. 다 100%를 로드를 잡을 때도 연산할 때는 100% 로드 잡을 경우도 있고 갔다가 풀었다가도 하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흐름을 보이잖아요. 가상코어까지. 근데 우리가 예전에 나왔던 등고선 윤곽, 그냥 2D에서도 윤곽 드릴 포켓 이거는 그냥 하나만 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옛날에 등고선하고 평행가공 예전에 나온 풀패스들은 또 하나만 쓰게 합니다. 다중코어를 쓰지 않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하면 잔삭이 나올 겁니다. 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볼게요. 봐야지 알죠? 이렇게 이게 안전 높이, 이게 그냥 그림만 잘 넣으면은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모의 가공을 보면 윤곽 가공을 우리가 이제 윤곽에 재가공 하듯이 동일하게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코너를 다 잡아주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수지 하나 빼놓을까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가공 경로의 공작물 모델 맨 마지막 6번을 원본 작업, 얘를 12번을 소재를 뺄 거다 라고 누르면 또 소재는 연산을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투패스를 영역미를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를 낼 거예요. 클럭이 너무 높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오래 걸려요. 옛날 컴퓨터라, 이것도 한 10년 가까이 된 컴퓨터라 클럭이 높지가 않아서 요즘 것들. 자, 여기서 가공 경로 나오죠? 여기까지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다 0.1이 남은 상태가 된 거예요. 다 0.1이 남은 상태고, 여기는 영역밀로 평면을 잡고 17의 1할로 전체적으로 17의 2할로 전체적으로 다 내리면서 완성 가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평엔드밀과 레스터로 가공을 할 거예요. Alt T 한번 눌러주고 레스터로. 여기는 등고선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자, 가공 경로. 워터라인? 워터라인이 아니라 평면 한번 갈게요. 지금 평면이 좁은 구간 때문에 안 나오니까, 원래 나올 것 같은데 이제는 좁아가지고 수평영역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여기서 그냥 영역밀로 잡을게요. 영역밀. 하고 가공영, 여기 위에가 이제 모델링을 체크하는 구간이에요. 자동 영역. 자동 영역. 그리고 솔리드 이 면을 찍어주세요. 여기가 평면이잖아요. 평면만 한번 찍어주세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확인. 공차 그대로 놓고 체인 미리 보기 딱 눌러보면 여기만 가공을 하겠다라고 빨간색이 나오겠죠? 확인. 09 17 절삭 파라메타. 측면은 혹시 모르니까 0.2 정도 남겨, 1mm 정도, 어차피 등고선 하면 날라가잖아요. 1mm 정도는. 측벽은 좀 여유를, 등고선이라 확장을 조금 하긴 할 건데 그냥 0 하죠. 0 해도 될 것 같아. 0 하고 55, 60% 이걸로 등고선을 안 밀을 거라. 하고 그냥 이 상태로 하되, 이속 높이 10이고 재료 상단이 위에서부터 링크가 들어갈지 모르니 이 외측으로 돼 있을 텐데, 잠깐만, 외측 됐죠? 돼 있으니까 어차피 상관이 없을 것 같으니까 확인 한번 눌러주면 돼. 이렇게 보면은 좀 불편하니까 또 시뮬레이션을 봐야죠. 여기서 여기까지 모의 가공. 면 이렇게 해서 윗면은 여기가 제로가 됐죠. 제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위에는 스켈롬을 촘촘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실가공을 할 때는 2R짜리니까 못해도 수직 구간은 한 0.5, 1R, 1mm까지도 거의, 이게 코너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팁 교환형, 이게 IX1000 히타치 거 같은 경우에 이게 이렇게 생긴 애들을 우리가 이제 비싼 걸 쓰지 않잖아요. 보통 팁을 교환하는 초경 타입으로 이렇게 생긴 애를 R이 있고 여기 볼트 하나 있는 거를 쓸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게 직각이 아니에요. R이 여기 이제 R이 있죠. 그럼 여기에 이제 초경 바디고 초경 바디에 뭐 이제 이 팁만, 이렇게 사각형 팁만 IX1000이라고 이제 교환을 하는 타입이 있어요. 근데 그 타입도 마찬가지고 대구톡에서 나오는 위에 머리를 엔드밀처럼 생겼는데 통으로 교환하는 타입도 있어요. 엔드밀이 헬릭스로 돼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직각이 나오지 않아요. 직각이 나오지 않아. 얘가 R 구간에서 여기서 테이퍼예요. 여기서 안쪽으로 빨려져 있어요. 혹시나 이 측면이 닿으면 안 되니까. 맥스는 R 대 직선관이 살짝 있어요. 직선관이 아니라 아래 끝단이. 그래서 얘가 여기에 직각구가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피치는 한 0.5에서 1mm, 카탈로그에 보면 어디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직각구를 다 먹이는,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이따 대구텍 카탈로그 한번 볼게요. 그것도 안 나와요. 자, 하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가공 경로 워터라인으로, 자, 요거 하면 되겠다. 아까
8번이었나요? 8번이 이거죠? 8번이 이거고 요거죠. 요거 그냥 복사할게요. 6번 컨트롤 C 컨트롤 V. 근데 공구를 바꿔야죠. 파라메타 공구를 17의 2R로 바꾸고 절삭 파라메타 바꾸고 하향 한방향 스텝다운 0. 원래는 1R이니까 한 0, 그냥 1mm 왜냐면 연산이 좀 오래 걸릴까봐 그거보다 그냥 1mm 정도 주고요. 1mm 정도 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공할 때는 2R이다. 얘가 나는 뒤에 있는 제품처럼 진짜 가공이 풀로 미사상을 안 할 거고 깨끗하게 나와야 되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면 1R에 100분의 7이에요. 1R에 2R이면 0.15. 예? 생각보다 피치가 많이 고와져야 눈으로 봤을 때 깨끗해 보여요. 그죠? 그 정도 주고 절삭 추가. 근데 극경사 구간은 여유가 좀 많이 있어요. 극경사 구간은 왜냐하면 닿는 면적이 제일 넓으니까. 닿는 면적이 스텝 쉘로우 추가라고 넣어주시고요. 최소 스텝 다운을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어야 돼. 원래는 워터라인으로 등고선으로 이 경사 구간에 완만한 구간 R이 하나 있다. 이게 여갈은 피치가 어느 정도 해도 R이 반대 여기니까 이 바깥으로 나온 이 안쪽 R은 웬만한 피치여도 처리가 돼요. 근데 반대로 역으로 R이 안쪽 바깥쪽으로 말려 있고 볼이 이렇게 닿으면 거의 여기가 100분의 1, 2만 건너뛰어도 중간에 이렇게 자국이 생길 거예요. Z 피치로 옆으로 많이 걸어지니까 완만한 구간이 세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추가를 해서 나는 이거 코너 R로 아니면 볼핸드 밀로 워터라인으로 끝내겠다라고 하면 얘랑 보통 우리가 정삭했으면 한 0.2나 0.3이나 뭐 이렇게 0.3을 줬을 그러면 얘랑 1대1 0.3이 0.3 그리고 스텝다운에서 0.005 치면 사상할 게 없이 그대로 끝날 거예요. 아마 마무리가 1000분의 5 정도 치면 그냥 워터라인 레스터를 따로 안 들어가고 그냥 등고선으로 워터라인으로만 끝내겠다 라고. 그 대신 위에 완만한 구간이 있을 때 피치가 계속 떨어지죠. 1000분의 5, 0.005, 1000분의 5 이하는 안 나오는데 100분의 1, 뭐 100분의 1000분의 5까지는 계속 투패스가 떨어지죠. Z 간격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이 말이 이거에 대한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했지만 요런 식으로 R이 있다라고 하면 요 피치 간격은 여기서 1mm씩 지금 끊었잖아요. 1mm 끊다 보니 이 간격이 이 사이에 이렇게 이었을 때 이 사이의 거리가 1mm 이상 벌어지면 대각으로 이었을 때 벌어지면 나는 거기다 잔삭을 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번 무한대로 추가를 하겠다. 그 사이가 이 안에 여기 눈 숫자만큼 이 공차만큼 줄어들 때까지 몇 번을 넣겠다. 그 대신 최소 스텝 Z축으로 내가 0.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0.1이 안 되면 안 나오게 하겠다. Z가 안 나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0.005를 넣는다는 얘기는 1000분의 5가 넘어가면 1000분의 5 안쪽으로 들어오면 툴피스가 안 나오고 1000분의 6이 계단이 1000분의 6이 툴피스가 떨어져 있는데 거리상으로 멀어. 그럼 툴피스가 나오는 거예요. 예? 거리상으로. 그래서 내가 R이 있는 걸 만져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이 깨끗해 보인다 이거죠. 근데 이 값이 100분의 1, 2만 들어가도 여기 처음에 스타트 R이 역으로 마이는 여기 쪽에 한 방 생길 거예요. 탁 걸리는 게 느낌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극경사니까 처음에 완만한 구간이 세니까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래서 스텝에서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서 이 아래 스타트하는 구간에 풀패스를 추가를 하고 스텝 샬로우에서 링크를 어디 다 됐나 보고 반경값을 17이니까 나누기 2 넣고 그대로 확인만 스텝 샬로우에서 조금만 뺄까요? 이대로 확인을 한번 눌러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알아서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워터라인에서 내가 이제 그렇게만 넣어주면 돼요. 1000분의 5 넣고, 그죠? 최소 Z 1000분의 5 넣고, 피치 간격 뭐 0.3이든 넣고, 사이 간격을 동일하게 맞추고, 그러시면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다 워터라인으로 끝나서 나올 거예요. 그렇다 치고요. 아무튼 뭐 계산을 이게 쉴로우를 안 넣고 전 구간을 계산하는 거니까 나올 거고요. 쉘로우로 추가를 했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등고선으로 얘도 말한 이론대로 하면 보랜드밀로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랜드밀로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피치를 워터라인으로 잡아도 돼요. 그죠? 워터라인으로 잡아도. 근데 위에는 평면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배 구간이에요. 그러면 뜨는 구간이 계속 생길 거란 말이에요. 자르고 그냥 Z를 기준으로 내려오니까 위에가 이렇게 돼 있잖아. 정면으로 보면 지금 여기야 스타트 구간이 정면이야, 평면이야. Z가 딱딱딱 떨어지죠. 근데 지금 여기서 정면으로 바라보면 여기 조금 가고 여기 조금 가고 여기 조금 가고 여기 조금 가고 그렇게 떨어져서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는 레스트하고 섞어야 되고, 아니면 레스트로 섞어야 되고, 아니면 브랜드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끝 구간과 시작 구간의 높이가 같아요. 그냥 로터라인으로 들려서 마무리하면 돼. 안 그러면 레스터로 굳이 여기를 이렇게 문지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여기에서 그냥 워터라인으로 그냥 위에부터 레스터로 잡고,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두 번 나눌게요. 가공 경로, 가공 경로 우선 워터라인 들어가서 모델을 다 잡고요. 이제 오후에는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재미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제로 경로 제어, 안함, 윤곽 체인, 모델링의 루프, 면 빼고요. 루프 이 끝 엣지, 포켓, 옵셋 거리는 40mm만 할게요. 워터라인에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워터라인에서는 40mm가 아니라 내가 반경값을 12파이로 하는데 6 줄 거고, 링크가 뒤로 6이 빠져나갈 거고, 걔가 안 끊어지게 하려면 한 10mm만 줄게요. 공구에서 12파이 볼, 네, 글꼴이 바뀌었대. 자, 절삭 파라메타에서 하향으로 하고 1mm, 0. 이게 12파이니까 0.6까지만 줄게요. 원래는 12파이보다 깨끗하게 보이려면 보통 한 12가, 원래 내가 말한 이론대로 깨끗하게 나오고 싶다면 2R에 100분의 7이라 그랬죠. 그럼 6R이면 6배잖아. 예? 그러면 피치가 그만큼 커지긴 하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한 8파이, 여러분이 눈으로 육안상으로 봤을 때 깨끗해 보이려면 큰 파이로 한다고 깨끗해 보이지가 않아요. 더 지저분해 보여요. 왜냐면 건너뛰는 피치가 많기 때문에. 보통 8파이나 그 정도로 해서 보통 웬만큼 날이 나오면 보통은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한 0.6 정도 주고, 추가하지 않고요. 평면 부위 포함 바닥에서 한번 찍어달라고. 전 구간이 아니라 35도부터 위에 1mm 구간부터 여기까지만 하고 싶게. 여기까지. 자, 이건 뭐예요? 위에 지금 등고선으로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는 워터라인으로 마무리를 할 거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Z에서 나 여기까지만 깎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워터라인으로 그냥 마무리, 밑에 쪽은 마무리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끄든 찍은 포인트로부터 또 한 번 낼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위쪽은 35도부터 90도까지만 나오고 완만한 구간은 안 나올 거고, 완만한 레스터를 쓸 거니까 완만한 구간은 투패스가 안 나올 거고 하고, 링크 그대로 놓고 여기서 6 정도 넣어주고, 조금 줄일게요. 어차피 정삭이 돼 있으니까 한 4 정도만, 어차피 다 중삭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큰 알이 필요 없을 것 같아.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위에만 한번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링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한 90도만 넣을 거 그랬네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이거 조금 여기 180도가 도는데 한 90도의 원만 그리는 게 더 왜냐면 중사까지 다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면 굳이 요거 때문에 바닥에 파여 있는 건 이미 다 중사에서 나갔을 거니까 굳이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90도로만 바꿔줄게요. 90도만. 링크. 수평 링크. 그리고 반경을 좀 줄여서 3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낼게요. 그리고 위에는 레스터 뿌릴 거고, 그 밑에는 스켈럽 높이로 해갖고 밑에는 절삭 추가를 해가지고 피치를 따로 넣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하면서 제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우선 쉬었다가